6월 11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죠. 첫 30대 당대표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의 원외 인사 선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선 전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 대표 선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략적 투표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보수 언론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 문재인을 단죄할 사람이라면 누구도 좋다는 글이 보입니다. 실제로 영남과 60대 이상이 다수인 국민의힘 당원들도 과거처럼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고요. 대선에서 승리할 당을 만들 대표가 누구인가를 계산해서 전략적 투표를 했다. 이런 분석이 많더군요. 낙선한 한 후보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여러 당원을 만나봤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다면서 대구 지역의 고령 당원 중에서도 이 대표를 찍은 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2030 세대 표를 많이 가져와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느낌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2030 세대의 국민의힘 입당이 늘고 있다고 하죠. 6월 1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의하면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온라인 당원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2030 세대라고 하는군요. 보수층 사이에서도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형성된 이른바 비호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이른바 우익운동가들조차 이준석 대표 당선에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235, 이른바 이준석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인물의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해본 부분들을 몇 마디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준석 돌풍의 배경은 적어도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추측들을 배제한다면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함께 조선중앙통화일보 등 자칭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지식인 집단의 분위기 조성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도 당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게 된 것이겠죠.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상당수 자칭 보수는 일종의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일종의 좌우파 기득권 집단으로 볼 수 있죠. 거창한 말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들은 남한에서 기득권을 연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모두들 한반도 분단의 현상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 붕괴를 반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중앙통화일보에 북한 동족들의 해방,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기사가 한 줄이라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북한의 나무 심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죠.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북한이 무너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극우 세력으로 극단주의자로 매도해 왔습니다.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남한에서 권력을 연장하려는 욕심이건 통일 비용이나 대량 난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체제 붕괴 이후의 혼란에 대한 거부감을 말하는 것이건 북한은 망하면 안 된다 또는 굳이 망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와 심리는 이들 양쪽 집단이 공통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집합이죠. 그러다가 이들 양쪽 집단은 2016년 임기 4년 차에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협력했죠. 이른바 동업자들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조선중앙통화일보 등 자칭 보수 언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주류까지 모두 말입니다. 물론 통진당 이석규류처럼 물불 안 가리고 북한과의 사회주의 통합을 원하는 대놓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겠지만은요. 아직까지 큰 흐름은 이들 두 정치 집단에게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또는 소극적 저항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망하면 안 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저 땅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로 봅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되면 주체 사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남한의 체제 보존도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현상에 대한 분석과는 별개로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이 백성의 원하시는 영적인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족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복음이 북진하고 서진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소망을, 그 비전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중들을 설득해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신임당 대표는 어떨까요? 얼핏 봐도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같습니다. 말이 빠른 것처럼 말이죠. 머리가 좋아서 정치적 유행에 민감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말, 언론이 원하는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선을 넘어서 말하거나 답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표를 끌어모으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드에 맞춰서 말하고 답하다 보니 신앙적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원칙, 어떤 신념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표 선출 이후에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대표적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사실은 분위기가 비슷하죠. 원칙이나 신념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데 능숙한 이들입니다. 가령 이준석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개성공단 등은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인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심지어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언급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보수 꼴통, 극우 세력 등으로 젊은 층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정치적 유행을 따르면서 지금 언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정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10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한 칼럼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예를 들면서 최근 몇 년간 보수가 앞세웠던 용어는 법과 원칙인데 소통을 요구하는 10만 대중에게 교통방해죄라는 격이 안 맞는 어설픈 원칙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겪으며 본래의 취지와 달리 희화화되었던 용어라고 말입니다. 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희화화됐다라고 보수를 비판한 거죠. 말을 워낙 정교하게 사용해서 그런갑다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광우병 사태는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에 걸린다고 떠들었던 MB 정권 출범 이후에 소위 진보조합파의 정치적인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밤마다 폭동이 벌어졌고요. 경찰은 550명이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인들은 이 미국산 쇠고기 얼마나 잘 먹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사태를 소통을 요구하는 10만 대중의 시위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은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5월 한 주간지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동성애자의 수는 매우 적다. 하지만 이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처럼 동성애자의 수가 5% 정도로 수렴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거 섬뜩한 얘기군요. 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만약 필자처럼 논리가 아니라 막연함의 근거에 있다면 역사의 필연은 동성애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하나만 지적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노예 해방이나 여성의 참정권, 흑백 인종 간 결혼 등을 막으려고 할 때 부르짖었던 가치가 창조 질서라는 애매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하에서 충분한 다수의 행복 추구의 갈망을 막아내기에는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창조 질서라는 개념만으로 역부족이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오듯이 창조 질서를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계열 보수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애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지요. 과연 이준석 대표가 낙태 문제에는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말과 답은 현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하지만 명쾌하지 않습니다. 가령 경선 과정인 5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변하는 유행, 여론, 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보수주의자라면 동성애, 낙태 등 성경에서 기초한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준석 대표는 보수주의자로 보기는 어렵죠. 한국 사회가 워낙 좌경화돼서 보수로 불리는 데 왔습니다만 또 보수정당 언저리에 있어 왔고요. 엄밀히 말하면 미국 민주당 정도의 색채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남한의 반체제 세력의 위협 앞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문정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문 대통령은 11일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아주 큰일 하셨다, 훌륭하다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또 대선 국면이나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평가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권 교체 이전에 한국 교회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또한 북한 구원과 해방, 그리고 선교의 길을 열어내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정권 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살려내며 저 불쌍한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에 합한 지도자를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